50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차 함수가 있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는 건 두 근의 차가 얼마란 소리예요? 자, 생각해봐. 이차 함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는 건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의 차가 얼마란 소리예요? 8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그 식을 쓰시면 돼요. 8은 절대값 뭐분의 A분의, 그러니까 1이 되겠죠? 루트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저기 짝수공식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값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6, 6에 36 마이너스 4AC니까 4A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얘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근호한의 값이 얼마가 되는데요? 어서오세요. 64. 이 정도는 빨리 왔다, 유주야. 자, 그래요. 얘가 64가 되면 돼요. 그럼 A 값은 뭐예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긴장하지 마.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7. 7, 그리고 마이너스 7. 숫자 하나도 안 이상해. 진짜 괜찮은 숫자예요. 네. 그쵸? 자, 그럼 6번 바로 갑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이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해봐. 자,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얘하고 만난대, 이렇게. 근데 한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어떤 상태로 대입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5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그쵸? 요게 이제 2차 방정식 형태가 되잖아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자, 요 녀석의 한 근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요걸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쵸? 뭐 저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제 k 값을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8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자,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이 값은 13. 13. 자, 뭐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k 값이 13인 걸 알았어. 여기를 13으로 대체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자, 이 녀석의 지금 두 근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얼마하고 3하고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래서 나머지 한 근 얼마가 될까요? 3.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x좌표는 3이라는 건 알겠는데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나머지 좌표가 나올 텐데 k 값이 지금 13이라고 돼 있었죠? 13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5, 3, 15에다가 28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8.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네요. x절편이 몇 개? 한 개 있어요. 그러면 x절편이 한 개 있다는 건 중근을 가진다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2분의 1k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3은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로 봤을 때 2분의 1이 걸리적거리면 그냥 2 곱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별식 가시면 되겠죠? 근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 할게요. 그럼 이 녀석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얘가 뭐다? 0. 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중근을 가져. 자, 정리해봅시다. 둘이 만나서 2k의 제곱
만나서 마이너스 3k 그리고 얘는 그냥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얘가 0이 되려면 2하고 1, 1하고 1, 마마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따라서 k 값은 2분의 1 또는 k 값은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두 번째로 갈게요.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자, 두 번째 식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식의 판별식,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또 가봅니다. 판별식 3, 3은 9, 마이너스 4에다가 a 플러스 바뀌겠고요. c 만나지 않는데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얘는 0보다 뭐 해야 돼? 만나지 않으니까 작다 되겠죠? 그쵸? 자, 가봅시다. 4k 마이너스 12가 만나서 마이너스 3 k 값은 얼마보다? 4분의 3보다 작다. 자, 지금 답이 두 개 했었는데 k 값은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고 또 조건을 달았죠? 답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번 갑니다. 야, 질문 누구? 빨리 손 들어. 10번 누구야? 10번 10번 빨리. 왜 눈치를 봐. 10번 빨리 누구야? 영상 돌려본다고. 17번. 10번 누구야? 빨리 10번, 야, 빨리 10번 손 들어. 찾아본다. 야, 숙제 찾아본다. 10분 안 풀린 사람 찾아야 된다. 원래 안 풀었지. 너 안 풀었어. 너는 풀렸으니까 아닐 거고, 너도 아닐 거고. 그럼 도현이구만. 어? 도현이 너 왜 모른 척해? 야, 안 해. 10번 틀리 안푼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야, 근데 10번을 누가 질문했냐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너 그거 안 해. 내가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풀었던 문제잖아. 한 3번 푼 것 같은데 시간에. 야, 너 빼고 다 풀었어. 도현아, 질문을 했으면 빨리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찾아가는 거야. 자, 뭐부터 갈 거야? 그거는구나. 판별식. 그거인구나를 몰랐어? 야, K 값의 관계가 항상에다 X 중에 덕한테 다 써있는데 그거였구나라니. 방금 알았습니다. 방금 알았습니까? 풀어. 이거는 그래 내가 풀 수 있지? 네. 그렇죠? 몇 번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 돼.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정말 잘 나와. 자, 17번 가봅니다. 이게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나마 저번 숙제에서는 17, 18번 이쪽 라인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가볼게요. 17번부터 갑니다. 점을 지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래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 점을 지난대요. 저 점을 무슨 점으로 가지는 거야? 점. 그쵸? 이걸 지나는 직선은 y는 m x-3 플러스 2라고 쓸 거예요. 요런 거 하려고 우리가 공수 배운 거야. 그쵸? 최소한 이건 기억나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로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 자, 추워. 이거 코. 추우면 얘기해. 바로 꺼줄게. 감기 걸리는 거나 아닌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뭐한대? 접한대. 그러면 이제 풀면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8은 m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식인 거야. 그렇죠? 자, 이거 풀어봅시다. 이항 시킬게요. x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m 얘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이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땡땡 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3m 플러스 6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접한다. 판별식이 당연히 얼마다? 0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 좋아요. 이제 이거 풀게요. 2차식입니다. m의 제곱 4m, 12m, 16m 4, 24, 28 자, 이 문제에서 원했어요. 기울기가 m이죠. 기울기에 뭘 구하자? 곱. 그쵸? 되셨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쵸?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수2에서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풉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대입하겠죠? 대신에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얘가 3,2를 지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n 대신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연산을 할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알아요. 우리 배웠죠?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으로 묶고 x-a 플러스 b로 표현한다는 거.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자, 밑에 거 가볼게요. 또 나왔어요. 지긋지긋하죠. a 값에 관계없이 이차 함수에 항상 접한대요.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보자. 근데 얘는 봐봐. 그 직선의 방정식에 아무 조건이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냥 mx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괜찮아. 어차피 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0번도 한번 잠깐 가볼게요. 10번 보시면 x 말고 미지수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a, b, k 있죠. 그쵸? 그쵸? 자, 이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미지수 3개를 끌고 갑니다. x 제외하고 미지수 3개가 나와요. 그러면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4개이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3개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mx 플러스 n으로 세팅하면 이제 얘랑 엮어볼게요. 바로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는 mx 플러스 n 이항시킬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2a 플러스 m의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는 0. 자, 이거 보면 210번 문제, 510번 문제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뭐 하죠? 도윤아? 판별식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a랑 c 얘가 얼마다? 0이다. 풀게요. 자, 여기 2a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a 제곱이 있으니까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am 플러스 m의 제곱. 여기서는 마이너스 4n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8은 0까지 가요. 자, 근데 여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래요. 주인공이 a였어요. 자,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a를 주인공으로 내림차순이 이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 m의 값이 얼마여야 돼요? 당연히 0이죠. 맞죠? 우리 알고 계시죠? ak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 a의 값도 0, b도 값도 0. 그렇죠? 자, m의 값은 0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m이 0이야. 그럼 얘도 4n-8도 0이 나와야 돼. 그럼 n의 값은 얼마예요? 2.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m은 0이고 n은 2였으니까 얘는 0이고 얘는 2였으니까 단순한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너 왜 5는 2라고 써놨어? 뭐 와이로. 그게 y자야? 아이. 이거 되게 독특하게 써. 얘가 이게 어떻게 y자야?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른 어떻게 하면 y가 돼 그게? 어떻게 하나? 뜻했어. 대충 쓰는데 저렇게 y가 써져? 뭐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애가 그냥 채점하는데 자기 답이 맞는데 선생님이 틀렸대. 틀린 답이 틀렸어. 자, 둘 중에 누가 6이고 누가 0이에요? 왼쪽이 너는 아는구나. 난 모르겠어. 제가 걔를 따라서 한번 써본 거거든요. 야, 6과 0의 차이가 뭔데 그러면? 6은 안 닿고 0은 닿는데. 뭐냐면 이 끝에 있죠, 끝에. 이 끝에. 이 끝에가 얘는 닿았지.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 얘는 끝에가 안 닿았지. 안 닿으면 6이고 닿으면 0이네. 너무 비싸.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6은 막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쓰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써.
이게 어떻게 6이야? 이건 아니.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니 걔는 막 그리고 이렇게 0은 또 근데 반듯하게 쓰더라. 약간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걸 의식하냐? 6 쓸 때는 약간 위를 올리려고 애를 쓰고 0 쓸 때는 뒤에를 올리려고 애를 쓴대.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0인 거래. 야 근호적으로 그냥 똑바로 쓸 생각은 안 했니? 그랬더니 아니 인생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대. 너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썼는데 이거 0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기 위라고 알려줘야지. 자, 너 서술형 쓸 때 Y 그렇게 쓰면 너 다 날라가. 왜냐면 서술형은 글씨 똑바로 안 쓰잖아요. 선생님이 쫙 그어도 할 말 없어요. 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그 글자야? 뭐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이나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최소한 누가 봐도 그런 문자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가 요 숙제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아니다. 이거는 이따 할 거예요. 자, 2차 함수 가봅시다. 자, 오늘 2차 함수의 개념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중간고사 개념의. 우리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역 향을 접한다 이 얘기 계속 그렇죠?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최대 최소를 비롯해서 이제 공통 부분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함수의 개념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요 마플로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플로 쭉 진행을 하다가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몇몇 분이 고생이로 넘어갈 거예요. 그건 이제 선별적으로 갈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고생이를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뭐 교과서나 교사용 자료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목표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자,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위로 볼록인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전부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당연히 y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대 최소라는 거는 y의 혹은 함수값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보는 게 정석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래로 갔을 때는 여기가 한계치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있는 거고요. 얘는 아래로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선은 지금 끊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최대값을 가지는데 이때는 항상 언급하셔야 돼요. y가 q라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만 반드시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를 가지는지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를 풀었는데 아니면 수행평가 문제를 풀었는데 혹여라도 최대 최소를 언급할 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할 때 x라는 표현을 안 쓰시잖아요. 선생님이 작정하고 감점 때리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보통은 봐주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봐주세요. 그거 안 써도 웬만하면 감점 안 때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작정하고 야 x가 얼마일 때라는 말을 왜 안 써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평가를 볼 때는 그쵸? 괜히 모험하지 마. 그쵸? 아는 거 다 써. 괜히 쓸데없이 모험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래요. 그걸 딱 그려놨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y절편도 표시했어. 근데 여기도 x절편도 표시했어. 막 이렇게. 그런데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다. 근데 여기 화살표도 딱 해놨어. 자 여기 x, y도 써놨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쵸? 얘는 감점이에요. 얘는 왜 감점이죠?
원점 표시. 원점 표시가 없어요. 감점이에요. 또 하나 더. 그리고 이 함수가 예를 들어 뭐 fx라는 함수였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가 fx 때릴 때는 혹은 y는 때릴 때를 여기다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안 쓰면 그 감점 때려도 할 말 없어. 이거 안 쓰잖아? 이거는 그냥 감점이지. 그쵸? 근데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와 이런 애도 있어요. 이것도 감점이에요. 좌표 평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없는 걸 억지로 그리지 마. 아는 척한다고. 자, 그래프 그리실 때는 반드시 x, y, 원점, x절편, y절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안 하면 뭐 특별 걸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제한된 범위 할 때 그래프 그릴 때 막 이렇게 여기 A 여기 뭐 B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그림도 틀려요. 반드시 점선으로 표시해 주셔요. 저걸 실선으로 표시하면 그것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가장 짜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라나 이음은 선생님이 거의 알려줘요. 이렇게 낼 거니까 외워와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풍무가 좀 까칠해요. 그렇죠? 까칠하고 풍무가 전통적으로 수행평서 감점을 막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욕을 좀 깎아먹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 겁나 잘하는데 얘가 삽질 한번 한 거야. 삽질. 하필이면 그게 6점짜리 문제를 삽질한 거야. 답만 쓰는 문제고 얘가 두어를 틀렸네. 부분 점수 없어요. 6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6 곱하기 3.3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9.8점이 지필에서 깎이고 시작하는 거야. 만점 지필 다 맞으면은 80.2 나와요. 풍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정신만 차리면 괜찮아. 수행평가를 어렵게 내는 건 아니야. 그냥 부분 점수를 좀 짜게 줘.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냥 검단은 겪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도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죠. 제가 천천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항상 누가 축의 방정식이 저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골치 아프다 그러면 그냥 다 구해버려. 그쵸? 구해버리면 되지. 그쵸? 그러나 우리는 효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축이 제한된 범위인 알파와 베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 양 끝에 있는 값이 최대 최소, 혹은 이렇게 돼도 얘가 최대 최소가 될 거예요. 최소 최대가. 하지만 축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최대는 될지언정 최소는 축의 방정식에서 꼭지점에서 형성이 되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는 뭐다? 축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요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안에 있으면 무조건 축 꼭지점이 하나의 역할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한된 범위가 역할을 할 거고요. 밖에 있으면 그냥 제한된 범위 두 개가 최소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서는 F, P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자, 알파와 베타 중에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F, 베타가 최대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F, 알파와 F, 베타가 최대 최소 역할을 할 거예요. 뭐 물론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당연히 알파에서 크고 베타에서 작다는 걸 알겠지만 뭐 그냥 축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냥 축이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큰 거, 최대, 작은 거, 최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알파,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였다고 하면 자, F, 감마, 그리고 F, 델타가 있었을 텐데 얘가 최대, 얘가 최소야. 이때는 얘가 최대, 얘가 최소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가끔 미지수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녀석은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식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여기가 x가 1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0부터 4까지래요. 0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 요만큼을 차지할 테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후보가 있는데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프만 그려봐도 알아요.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이쪽도 가볼까요? 똑같은 범위였어요. 여기가 x는 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 범위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고 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뭘 줬어요? 미지수를 품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려봅니다. 자, 저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k-4라는 값을 가집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될 거고요. 범위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3이에요. 우린 똑똑하니까 마이너스 1이 훨씬 멀리 떨어지고 3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당연히 얘가 뭐의 역할? 소의 역할. 이한테서 가까운 거 말고 멀리 떨어진 얘가 대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괜찮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그쵸? 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K값을 알아냈어요. 2라는 값을.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마이너스 2를 요 식에다 대입하시면 최대가 나오겠죠. 자, 아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정도 느낌이었고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 여기가 저 식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얼마? 1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밖에는 원래 2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이 얘를 만나서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는 5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x는 지금 1이라는 값이고요. 이 녀석의 값은 1,5라는 값을 가져요. 이 상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a인데 a가 1보다 크대. 근데 어딘지는 몰라.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거든요. a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범위가 됐어요. 문제에서 얘기를 하네요. 최대값은 b래요. 얘가 b야. 그쵸? b는 이미 나온 거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래. 다시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봐야 되겠죠? 일단 얘를 대입해 보는 거야. 어디다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를 해봤어요. 2, 2, 4, 3, 12, 5 마이너스 1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후보가 안 돼요. 그러면 얘 당연히 a를 대입했을 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얼마가?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a의 값을 방정식으로 또 풀어내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사. 4. 왜요? A가 1보다 1보다 크니까. 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4 나와요? 맞아요. A 값은 4가 만들어집니다. 자, 뭐 계산해보시면 4 나와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가 5거든요. 여기 4가 여기까지 거리가 얘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여기가 5였어요. 둘 사이 차는 얼마죠? 27이에요. 그쵸? 맞죠? 그러면
저 27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3a의 제곱이 27이 되기 위한 a의 값은 풀마 3이에요. 이 a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식으로도 계산은 가능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살짝 언급했던 그 얘기예요. 저는 이거 살짝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방법으로 풀면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1, 1, 1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 3, 5 이렇게 커져요. 왜냐면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거든요. 그러면 9에다가 3을 곱하면 27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의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러면 그냥 방정식 푸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문제죠. 기억할지 모르겠다. 요분 옛날 여기 앉아 계셨던 분. 도현아, 이름 기억나니? 요 맨날 앉아 계셨던 분 누구였는지? 남자예요. 친구. 너. 야, 너 기억력 겁나 좋다. 우진이하고 내가 한 따까리 했잖아. 그쵸? 얘 맨날 몰라가지고 버벅대고 내가 맨날 한 따까리 했잖아. 우진이 잘 살고 있어? 지호야? 우리 학교에서 주로 봅니다. 중종파? 네. 몇 번? 잘 살고 있으면 몇 번? 다행이다. 지호가 너 우진이랑 친했잖아. 요즘 못 받았어. 별로 안 친했네. 아니, 야, 지호는 종종 본다는데 제가 밖에 잘 안 나. 밖에를 잘 안 나가. 네. 그럼 뭐지? 자, 볼게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문제죠. 항상 그래요.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정말 슬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아이를 전개시키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4차. 4차가 돼요.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푸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전개시킬 수가 없어요. 얘를 전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통 부분이니까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밑에 걸로 할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a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자, 저는 이 아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삐꼬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는 9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갔죠? 나가서 얘를 만났기 때문에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고 y절편이 9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보자. x의 범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하는 실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가? 그게 아니다가 이 문제의 맹점이에요. 이게 이제 공수2에서 합성함수까지 배우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이게 합성함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합성함수를 안 배웠어요. 그죠? 유지는 배웠죠, 합성함수. 합성함수로 생각하시면 좀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겁나 빡세. 어쨌든 요거 가지고 맨날 하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인데. 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편법은 아니지만 약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봐봐. 얘는 분명히 y축이 맞아요. A. 얘는 a축이에요. 근데 왜요? 근데 얘가 a라고 써놨잖아. 그쵸? 우리가 좌표평면을 x축, y축으로 정의한 건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x, y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a축과 y축 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a축이 된 거야. a축.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문제는 x의 범위를 줬는데 나는 a의 범위가 필요해. 다시. 문제는 x의 범위를 줬는데 나는 a의 범위가 필요해. 여기는 x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x라는 개념을 a로 바꿔줄 수 있는, 변환해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이 치환한 녀석이 해줘야 돼. x를 a로 바꾸고 이제 그 a를 가지고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과정이 이제 두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얘를 풀기 위해서 저는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할 거예요. 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프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돼 있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모든 그래프를 쓸 자격이 없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x값만 사용하래. 얘는 지금 얘가 x축이야. 자, 잘 봐. 근데 얘가 y축이 아니야. 여기 뭐라고 써있어? a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가 아니고 a축인 거야. 그냥 y가 a 역할을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일 때 a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였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점점점점 여기도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 거야.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치환을 한 이 식의 도움을 받아서 x의 값을 범위에 맞춰서 라지 a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할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인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a의 최대값이 얼마고 0이고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 지은아?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하진이는 괜찮겠어?
괜찮겠어? 유주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페이지 하나 끝난 거야. 하나의 과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과정의 목적은 단순해요. x의 범위를 y가 아닌 a의 범위로 바꾸는 역할을 얘가 해준 거야.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온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 a의 범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y의 범위인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겠다가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a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고 정했잖아요.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 4부터 0이에요? 왜냐면 최소값의 의미가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잖아요. 최대값의 의미는 a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의 값의 범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열린 부등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왔어요. a의 범위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저기에 마이너스 4부터 0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4가 있을 거예요. 여기 0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는 쓰지 않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가보자.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최종 마무리야. 이 파란 부분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파란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은 x가 얼마일 때, 아니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얼마가 나와? a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아이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되겠지. 그때 y의 값이 얼마야? 0이지. 그치? 9라고 하면 되지. 얘 마이너스 3인데 0이라고 9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누구의 y의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0을 가진다. 자 다시 도현아 a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져? A가 자신있게 0일 때 0일 때 최대값 누구의 최대값? y의 최대값 y의 최대값 얼마?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9하고 0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 풀이의 전부예요. 이게 종종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힘들지? 걱정하지 마. 아라는 어차피 서술형 안 나오잖아. 이거 단답형이잖아. 그쵸? 이름도 서술형 이름 안 나올 텐데. 그쵸? 너희 그런 얘기 없어? 서술형이나 뭐 단답형 이런 얘기 없어? 단만 쓰고 단만 쓰니까 단답형? 단답형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풀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단만 쓰시면 됩니다. 풍문은 이번에 어떻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검다는 서술형 이때 어때? 이번에? 모르겠어. 오케이. 자, 이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말씀드렸네.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대값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저는 a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입니다. 자, 또 생략할게요. 자, 요 녀석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만큼만. 그리고 여긴 지울 거예요.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 점선으로 보통 이제 존재는 표시해 주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예요? 왜 위로 부르기예요? 미안해요. 나 마이너스로 봤어. 나 마이너스로 보였는데 빛이 반사돼서 여기서 빛 반사 일어나거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축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됐을 테니까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y의 값의 범위, y가 아니고 a의 값의 범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자, a의 값의 범위를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인거 뻔히 보여요. 자,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지성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일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예요. 자, 도현아, 마이너스 1일 때 값 얼마? 마이너스 1의 값은 3. 3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라지 a의 값의 범위를 알아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라지 a를 가지고 저 식을 쓸 거예요. y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양수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얘는 a로 묶여서 2의 제곱 그리고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거든요. 한번 해보자. 우리는 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2라는 걸 알아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요쯤에 있을 것 같고요. 3은 근처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는 사라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풀어봅시다. 최대값. 물론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얘가 최대거든요. 얘가 최소예요. 최대값은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잖아.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4 플러스 k가 나오는데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k값은 얼마죠? 자, 이렇게 가시면 풀이가 끝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해만 된다라고 한다면 풀이가 딱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 시험으로 나온다? 배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나오면 아마 3대장 정도는 들어가요. 아라나 이응 기준으로. 풍무 기준으로 3대장이 못 들어가요. 풍무는 한 5번째, 6번째 정도 레벨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학교가 연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풀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좋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만 해버리면 너희는 재미가 없을 테니까. 유지야, 오늘 진짜 피곤해한다고. 어제 저녁에 잠 못 잤구나. 자, 그리고 프린트를 꺼내시고, 자,
자, 프린트를 지금 꺼내시고 프린트 꺼내시고 529번을 풀어보십니다. 528번 풀어라. 528번 그게 얘랑 똑같다. 거의 똑같은 형태니까 528번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푸신 분은 쉬세요.